다음 세션은 딥러닝 기법을 이용한 시청률 예측의 주제로 위세하이텍의 조아선임 연구원께서 발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아선임을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딥러닝 기법을 이용한 시청률 예측 발표를 맡게 된 위세하이텍 선임 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는 프로젝트 소개, 수행 내용, 결과 모니터링, 데모 순으로 진행을 하고요. 일단 저희와 이 시청률 예측을 함께한 고객사인 스마트 미디어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미디어랩은 방송 콘텐츠의 광고를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가운데 이제 스마트 미디어랩이 있고요. 실제로 뭐 MBC라든지 SBS 이런 방송사들이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그 제공된 컨텐츠 앞에 광고를 붙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네이버 TV 보시면은 그 15초 광고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를 붙이는 회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배경은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통계 및 추천 시스템 구축 경험을 활용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여기 스마트 미디어랩과 함께 약 5년간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광고 로그, 동영상 로그를 다 수집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동영상 통계, 광고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영상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 구축된 통계 시스템을 통해서 시각화 솔루션을 통해서 통계와 추천 솔루션 고도화를 진행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각각의 키워드 타겟팅이라는 걸 고도화하고 콘텐츠 군집 분석, 그 리치 분석 고도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저희가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돈이 되게 해야겠다 해서 실제로 광고에 실제 그 광고가 붙고 그 광고 시스템에 연동하는 걸 작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광고 시스템 연동을 통해서 타겟 광고 판매 업무 효율을 개선하였고 메타 관리 시스템 구축, 인벤토리 예측 순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는 뭐 통계라든지 시각화라든지 아니면 키워드 타겟팅, 뭐 텍스트 분석과 같은 그런 분석을 좀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또 이쪽 부분에 아무래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동영상 앞에 광고를 붙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광고를 도대체 몇 명 얼마나 붙여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기존에는 그 판매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 한 10만 히트 예상해. 그러니까 10만 광고 붙이자 하고서 그냥 임의로 정하는 게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3만 짠내추어라는 프로그램을 3만 히트를 예상을 했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봐서 10만 히트를 본 겁니다. 더 광고를 많이 붙일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붙이지 못해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예상 인벤토리와 실제 광고 인벤토리의 차이 발생을 해서 손실이 있었고 또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한 달 기준으로 이제 임의적으로 정하는 거 있었는데 실제로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별 시간대별로 한번 예측을 해보자 하는 그 배경을 갖고 이 시청률 예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실제로 이제 머신러닝 예측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그 수집된 데이터는 시계열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했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그리고 LSTM이라는 시계열 모델을 활용해서 분석을 했고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5분마다 증분학습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각각의 시계열 모델 뭐 다별랑 시계열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회계 모형의 로지스트 회계 분석 또는 LSTM 아니 XG 부스트, 랜덤 포레스트 5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위에 있는 바 모형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맞추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패턴은 맞추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값은 잘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XGBoost의 경우에는 잘 맞추는 것처럼 보이나 저쪽에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랜덤 포레스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LSTM으로 한번 돌려보니까 실제로 패턴도 잘 맞추고 그리고 그 값의 패턴의 변화를 잘 맞추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LSTM이 가장 낮은 RMSE 수치를 보였고 가장 큰 수치를 보이는 리니어 리그레션과는 4배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실제로 보면은 실제 인벤토리의 증감 추세를 LSTM이 잘 맞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시계열 모델을 통한 인벤토리 예측 프로세스는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전처리, 그다음에 LSTM 이용을 해서 모델을 학습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채석한 후에 모델 최적화, 그다음에 모델 배포, 그다음에 신규 데이터를 예측해서 API를 통해서 광고 시스템을 연동하는 순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계열 모델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계열 모델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일시별 값이라고 하면 값이 하나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값을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기 위해 지도학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각각의 윈도우 사이즈를 정하게 되는데요. 이 윈도우 사이즈는 예를 들어서 내가 7일에 영향을 받는다 하면은 지금 현재 시점부터 D-6, D-7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윈도우가 변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 각 내 현재 값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 기간에 설정이 필요한 윈도우 사이즈를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메타 속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방영인 경우, 종영인 경우, 뭐 신규인 경우 이런 메타 속성들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방영인 경우에는 어떤 윈도우 사이즈를 하고 또 종영인 경우에는 다른 윈도우 사이즈를 설정을 해서 각각 메타 속성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별로 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그램이 한 100개 정도는 머신러닝으로 예측을 해봤는데요. 케이스를 한 5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로직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한테 또 미션이 들어왔던 게 뭐냐면 신규 프로그램을 예측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신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도 없고 데이터가 없으니까 아예 저희가 모델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신규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그룹핑을 해보자 해서 실제 신규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담당자가 지정을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그룹핑을 해서 각각의 시계열 패턴을 예를 들어 토요일에 방영이 예정인 신규 프로그램이다 하면은 그 시계열 패턴을 토요일에 방영한 프로그램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이렇게 잘 맞추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머신러닝으로 돌려보고 LSTM을 돌려서 좋은 결과를 보이긴 했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머신러닝의 경우에는 충분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계속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최소 3개월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되게 시즌제라든지 비시즌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아닌 뭐 2주간 방송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충분한 학습 데이터를 보유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먼저 무조건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학습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는 통계적인 기법과 적용을 해서 머신러닝 기법과 통계적 기법을 한번 투트랙으로 해보자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적 기법은 실제 저희가 2달 후를 예측하는 거였는데요. 거기에 프로그램별, 요일별, 시간대별 비율을 2달 전의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예측 방법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케이스별 예측 성능 향상 방안인데요. 3개월 이상 방영한 경우와 그리고 2개월 미만 방영 시즌제 이렇게 각각의 케이스 6가지 저희가 케이스별로 나눴고 하다 보니까 실제 LSTM의 경우에는 장단기 메모리라고 해서 이제 장기적인 기억을 많이 기억한다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3개월 이상 방영한 경우에는 실제 LSTM이 많이 잘 맞췄었고요. 그리고 케이스 2의 경우에는 2개월 미만 방영 시즌제라든지 비시즌제와 같이 각각의 그룹핑을 한 충분한 학습 데이터를 보유한
프로그램이 이제 LSTM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케이스 4와 케이스 5, 케이스 6 최근 종영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구작, 신규의 경우에는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예측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광고가 나갔을 때 저희가 예측한 결과를 통해서 그 광고가 나갈 수 있도록 연동을 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매시 5분마다 1시간 데이터를 갖고 초기 학습된 모델을 재학습하여서 평균 예측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측에 대한 로그를 적재를 하고, 또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메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정제, 머신러닝, 통계적 기법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와이즈 프로펫을 통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예측한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걸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모니터링 화면이고요. 이건 와이즈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지금 시각화하고 지금 현업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런닝맨의 경우에 이제 저희가 2달 후를 예측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그거에 대한 저희가 예측한 인벤토리와 실제 인벤토리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이 저희가 예측한 거고요. 네. 보시면 머신러닝과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통계적 기법으로 통해서 런닝맨을 했을 때 과거 인벤토리와 그리고 저희가 예측한 인벤토리가 얼마나 맞는지 이렇게 시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시간대별로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각각의 시간대별로 얼마나 저희가 많이 예측을 하고 잘 맞는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업분들이 보시고 실제로 가중치를 적용을 해서 바로 적용하는 것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별로도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거는 시간대별이 아니라 일자별 인벤토리를 해서 월별 인벤토리로 나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실 인벤토리와 실 노출된 인벤토리와 각각의 광고에 대한 인벤토리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쳤고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업에서 사용 중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시청률 예측을 그러면 지금 뭐 며칠 단위 후의 거를 미리 예측하는 시나리오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2달 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 기준으로 2달 후를 예측하는 거. 예, 감사합니다. 일단 뭐 통계적 방법과 그 머신러닝을 쓰셨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엔 두 개가 서로 상치되는 개념이 아니라서 도대체 어떤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시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현업 사용자들의 이 웨이트 조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현업 사용자들이 웨이트 조정을 하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그 웨이트 조정조차 어떻게 뭐 러닝 같은 방식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세팅을 하고 앞으로는 뭐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내놓으실 계획이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머신러닝 방법은 LSTM 모델을 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은 이제 1차적으로 오픈을 한 상태라서 아무래도 저희가 자칫 잘못 예측하는 경우에는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담당자가 이제 웨이트를 조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모델에 대해서 고도화를 하려고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LSTM 모델링에 대해 LSTM이라든지 아니면 통계적 기법을 앙상블로 해서 뭐 기법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통계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